5월 강의라 장미꽃을 저렇게 기분 좋으시라고 첫 화면에 올렸고요. 저게 21년 전 사진이에요. 제가 저때 사진이 얼마 없어요. 애들 사진만 이제 제 사진은 없더라고요. 한참 애들만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가족 사진, 애기 100일 때, 둘째 100일 때 찍은 사진이 유일하게 가족 사진이 있길래 저렇게 올렸어요. 두 아이들이 100일이니까 2살, 4살. 저럴 때 제가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 저 때 이제 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어,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큰아이가 5살이 이전이 내 인생의 가장 부자다. 제가 저 얘기를 들으면서, 나 지금 제일 가난한 느낌인데 왜 지금이 제일 부자라는 거지? 저 때가 가장 부자래요. 근데 부족한 건 없었지만 여유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 말을 들으면서 설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서 나 분명 평수를 넓혀가야 되고 좀 더 차도 좋은 걸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이 가장 부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아이가 어릴 때는 몸이 죽어나는데 아이가 크면 돈이 죽어난대요. 그래서 저 말을 들으니까 저게 어느 정도 와닿는 거예요. 제가 남자애 둘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남자애들 몸으로 놀아줘야 되잖아요. 앉아서 소꿉장난하는 게 아니라 달려서 다 부딪히잖아요. 온몸에 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애들이 또 뛰어다니고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풀어놔야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저 말이 너무 좀 와닿더라고요. 그다음 가정의 현재는 남편이고 미래는 아내다. 여자다? 왜? 가만 생각하니까 그때 돈이 딱 맞기는 했지만 여유 있게 적금도 못 들겠고 제가 저때 어디 살았냐면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천에 사니까 대구에서 살 때보다 돈 나가는 느낌이 달랐어요. 뭔가 뭘 하나 사더라도 저는 쑥 냉이를 돈 주고 사 먹는다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해서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돈을 주고 사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포도 한 박스에 분명히 10,000원 주고 샀는데 저긴 몇 송이가 10,000원인 거예요, 여기는. 와, 이게 돈 나가는 느낌이 너무 다르다. 이래서 돈에 대한 개념이 조금 생기고 있을 때였는데 남편이 그렇다고 직장 다니는데 늦게까지 일하는데 또 투잡을 뛸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이 또 와닿기 시작하다가 아이들이 말에 의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엄마의 뒷모습 보고 배운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느낀지 아세요? 애들 키우면서 부엌에서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애들이 싱크대 열어서 밑에서 가지고 놀죠. 엄마가 나중에 걸레 다 하고 나면 지가 걸레 가지고 놀잖아요. 이게 어릴 때부터 엄마가 뭐 하는지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깨어나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면서 제가 이 책을 아메이를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저희 스폰서님이 친언니인데 그 가족분들 아메이를 알고 나면 이제 가족분들을 다 알리기 시작하잖아요. 동생 둘을 그러니까 일남 5년대요. 둘째 언니가 아메이를 먼저 했고 제가 넷째예요. 근데 집에서 둘밖에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막내가 아들이고 딸 5 중에 둘째 넷째만 합니다. 근데 그 언니가 동생들 가만히 안 놔뒀겠죠. 아미를 알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이런 얘기를 하고 테이프를 두고 들어라 그러고 그런 내용들을 듣다가 조금 관심이 생겨서 이런 얘기들을 생각을 바뀌어서 그래서 제가 정말 일하기 싫어서 애만 딱 키우고 정말 애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일 집에 있고 싶었어요. 현모양처가 꿈이었어요. 아빠가 11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 혼자 6남매를 키우셨는데 집에 안 계셨겠죠, 그러면? 그래서 집에서 저희들끼리 찌지고 뽑고 살았어요, 그냥. 그래서 엄마의 부재가 너무 좀 그리웠어요. 제가 그래서 애를 키울 때는 난 집에 있을 거야. 근데 막상 아까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깨이면서 또 집에서 애만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여잔지를 몰랐어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일하는 엄마가 되라. 근데 저 위에 문구에 글씨가 지금 안 보이는데 1살짜리 아이는 엄마 품을 그리워하지만 10살짜리 아이는 뭐라고요? 엄마의 능력을 그리워한대요. 근데 모든 게 엄마잖아요. 왜 아빠는 아닐까요? 모든 게 여자들이 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일어설 수도 있고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집이 일어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남편이 크게 이렇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그 모든 게 여자더라고요. 엄마. 그래서 부모의 인생관과 능력은 아이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 이런 제목 하나하나가 너무 와닿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이제 뭔가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2년 동안 소비자로 있을 때, 쓰던 걸 알리면 된다고 들은 게 있어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싹 할 때쯤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아메이였어요. 아메이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메이 했을 때 여러분들은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다단계. 저는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딱 떠올랐던 게 회사가 도대체 내가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품은 2년 동안 썼기 때문에 제품은 알잖아요. 근데 직업에 관련된 아마 생각 자체가 제가 그전에 있던 직업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금융권의 대출 관련 업무였어요. 그전에 직업이. 제2금융권이긴 했지만 거기서 대출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회사, 기업 대출 나가면 회사에 대한 신용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뽑아야 돼요. 자료를. 신용정보 기관에 패스워드를 쳐서 뽑아서 그걸 과장님한테 드리는 게 그리고 자료들을 뽑고 철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하다 보니까 신용정보가 저한테는 그게 왠지 중요하더라고요. 회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이거는 지금 교육 현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건데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 들었을 때 꽂혔던 게 있다 했잖아요. 그때 첫 번째로 강의 들었던 거는 요 내용이에요. 둘째가 뱃속에 있을 때 요 앞자리, 요 남자분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를 스폰서님이 딱 맡아놓고 앉아라 하셨어요. 그때 한지수 리더님의 강의였는데 아무 생각 없는 나를 억지로 아침부터 끌고 와가지고 앉아가고는 저는 강의 듣기 싫었지만 솔직히 이렇게 강사분이 앞에 마주보고 있으면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저를 보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입이 갈수록 늘어나고 일은 갈수록 쉬워진다. 이런 일이 있다면 알아는 봐야 되지 않냐. 알아는 봐야 되지 않냐고 할 때 알아보는데 돈 들지 않는데 알아보는 거는 그렇죠. 알아보는 거는 돈이 안 드는데 그래 그래 알아는 봐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3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연봉이 5천이지만 그때는 3천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평균 3년. 근데 요 앞에 들어가는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길래 이 아메이가 처음에 저 그냥 와서 앉아있을 때는 아메이는 아메이인데 저 내용하고 아메이하고 관련 이서는 없는 줄 알았어요. 배우는 기간? 뭐를 배워요? 배우는 기간인데 뭐를 배우냐고? 안 되는 경우. 말이 안 되는 소린 거예요. 왜 안 되는 걸 배워야 되지? 되는 걸 배워야 되지? 그때 제 생각으로는, 짧은 제 생각으로는 좀 이상한 소리 한다 이거였어요. 근데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게 노하우가 된대요. 그 노하우가 우리들이 하는 말로는 노하우인데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볼 때는 굳이 저렇게 힘든 것들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 단어가 역경을 많이 쌓으면 그게 경력이 된다. 저 말이 뒤에 와서 들었지만 저게 진짜인 것 같아요. 앞에서 많은 것들을 겪으면 그것들이 나의 경력이 되어서 내 노하우가 된다는 거. 저 말들이 이런 내용들을 앞에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참 와닿았어요, 이게. 그리고 갔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 다음에. 자산 수입, 연금 수입 뒤에 와서 이해됐지만 이거 그때 얘기하실 때는 자산, 연금 수입은 와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점포, 무자본? 점포를 내지 않으니까 자본이 들지 않고 그 다음에 무경험. 경험이 제가 그 금융회사에 5년 다니고 바로 IMF 터지고 1년 동안 11시 전에 퇴근을 못했어요. 대출 업무잖아요. 그 대출 업무면 못 갚는 분들이 많아지죠. 연체자. 업무는 4시 반에 끝나는데 그 뒤로 마감을 끝내놓고 나면 10시까지 연체자 전화 돌려야 돼요. 그게 반복이었어요. 1년 동안.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결혼과 동시에 잘 됐다고 그만뒀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막상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 다녔던 그 5년 동안 쌓아놨던 그 일이 나와서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아, 이래서 어른들이 기술직 그러나? 기술이 있다면 나와서도 좀 있다가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는 금융회사 여직원으로 있다가 나왔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까지 쌓았던 그래도 잘났다고 다녔던 그 회사가 나오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나한테는. 그 경력에 대해서 그냥 정말 지금 여기 와서는 경력 단절이라고 하지만 경단녀라고도 하지만 그게 경력 단절이 아니라 그냥 끝나는 일이었어요, 저한테. 무경험으로 연봉 1억?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했어요. 근데 이 일이 상속이 된다는 순간 상속의 기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결혼해서 양가에서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둘이 정말 남편 혼자 벌어서 정말 겨우 전세 얻어서 살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받을 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이게 상속이 된다는 얘기. 이 일이 어떻게 상속이 되지? 나는 그럼 우리 애들한테 물려줄 게 생긴단 말이야. 그게 너무 좋았고요. 여행을 너무 좋아했는데 결혼과 동시에 여행을 못 갔어요. 바닷가만 못 갔어요. 애들 둘 데리고.
너무 힘들어요. 남자애들 둘이 뛰어다니는 거 잡으려면. 그냥 공원에 근처에 풀어놓는 게 낫지. 바다는 위험해. 수영장도 데리고 가면 물에 빠질까 무서워서 못 데리고 가고. 이게 제가 그냥 힘들어서 몸이 힘들어서 그냥 멀리 가지도 못하고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평생 공짜 여행 거기다가 스폰서님이 상위 스폰서 여행 갔다 온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런 게 있다고요? 내가 돈 안 들이고 편하게 가는 그런 여행이 있다고? 근데 전 아미에서 전 세계 알아서 보내준대요. 아, 이것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너무 매력이었어요. 근데 뭘 하면 되는데 시간하고 노력만 들이면 된대. 돈 안 들이고 시간하고 노력? 그게 시스템을 그래서 배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스템이 뭔지 혹시 와닿으세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아서 도대체 뭐야 저게? 이런 미팅을 열어주는 것도 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자리에 오면서도 시스템이 그닥 와닿지 않았어요. 뭐가 그렇게 시스템인지 하면서 점점점 체감을 하게 된 게 시스템이었어요. 시스템 배워라 그렇게만 딱 얘기하시고 그래요? 시스템을 뭐 어떻게 배워? 그렇게 해서 아미를 알아보게 된 게 회사부터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저게 뉴월드 경제지 예전 거지만요. 제가 아미를 알아보면서 회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회사 자료 좀 줘봐. 언니한테. 그러니까 뉴월드 경제지 하나를 던져주면서 다 읽어보라 하더라고요. 경제 잡지, 경제지 보신 분들 많죠. 매경 이코노미나 환경 비즈니스. 이게 제가 회사 다닐 때 과장님한테 올려놓던 경제 신문이에요. 일간지가 아니라 주간지. 비닐로 딱 오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그럼 월요일 아침 비닐 뜯어서 과장님 책상 위에 얹어놓으면서 제목만 봤어요. 그거와 비슷하게 생긴 거더라고요. 이거 경제지인데? 하고는 봤는데 아메이 내용, 관련된 내용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글씨 하나 안 빼놓고 다 읽어봤어요. 너무 궁금한 게 이 회사가. 그래서 제가 저걸 볼 때 신용 등급에 대해서 나올 때 신용 등급이 저는 너무 와닿아서 주변에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주부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부들이 이 얘기를 하면 지루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관심이 없구나, 사람들. 회사에. 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회사에 관심이 있었는데, 저도 일하기 전에는 회사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5A1이라는 저 A가 5개이면서 1이라는 숫자를 받는 그 회사가, 제가 다니는 회사는 A가 3개였어요. A 3개 받아서 엘리베이터며 들어오는 현관이며 이쪽에 다 붙여놨었어요. 그만큼 안전한 금융기관이니 돈을 맡겨도 됩니다. 이 소리예요. 한국의 거의 대부분이 A 3개였어요. 저게 A가 5개인 거예요. 5A가. 거기다가 부채가 제로라야지 받을 수 있는 게 5A1이래요. 부채 제로는 저한테 되게 컸어요. 그게. 한국의 중소기업들 대출 받으러 왔을 때 보면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은 회사가 많았고요. 무슨 회사가 부채가 이렇게 적어도 자산의 반 정도 이상은 무조건 부채예요. 아니 이런 회사에 대출을 내줘도 돼요. 부채가 왜 이렇게 많아? 대리님한테 하니까 부채 없는 회사가 어딨노? 부채도 자산이다 그 회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근데 부채가 제로래요. 거기다가 자본금이 얼마 이상, 5천만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환산이 안 되던데 그 이상의 부채가 제로인 회사들. 그래서 5년 안에 망할 확률이 1% 미만인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게 오해원. 회사 진짜 대단하네였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회사가 정말 대단하네. 이 5N1을 받으려는 아메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큰 회사였어?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아서 이걸 많이 얘기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메이 그러면 너무 우습게 알잖아요. 근데 삼성 다닌다 그러면 우습게 안 보잖아요. 아는 게 없구나. 그냥 아메이를 하러 다니는 우리 모습을 보고 아메이를 그렇게 그만큼만 보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고 다니냐에 따라서 아메이 이미지가 달라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회사 자료고요. 그리고 이게 아메이가 제품 몇 가지 이렇게 파는 일인 줄 알았는데 진출해 있는 제가 그때 보고 또 깜짝 놀랐던 자료예요. 저기 아메이가 진출해 있는 나라 글로벌로 그것도 선진국 순서대로 들어간대요. 선진국 순서대로 들어가면 일본이 79년대 들어가고 우리나라 91년대 들어왔대. 저 그거 기분 나빴어요. 일본이 선진국인 건 알았지만 진짜 일본보다 우리가 늦게 들어오는구나. 중국 95년대 들어갔는데 나라별로 다 들어가 있는데 선진국부터 들어간다 그러면 아메이가 이상한 나라가 절대 이상한 회사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선진국이 그죠? 얼마나 다 따져보고 그 기업을 받아들일 때 허접한 회사는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각 나라별로 다 들어가 있고 베트남까지 들어가 있다는 게 정말 이게 저도 또 한 번 더 놀랐던 회사에 대한 얘기였어요. 지금은 저 내용 하나로 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느꼈던 회사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령이 어제 다 어버이날이라서 다 어른들 뵙고 오신 분들 계실 거고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뭐 자녀분이 이제 오시는 분도 있을 테고 저도 그래서 어제 친정엄마하고 같이 점심 소고기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주말에는 시댁을 다녀왔습니다.
시댁이 진해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가려면 이제 남편 또 서울에 살아요. 그래서 와서 진해 갔다가 대구 왔다가 다시 서울 가야 돼요. 이렇게 진해를 한번 가려면 시간은 걸리지만 어머니를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그냥 다녀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97세세요. 3년만 더 사시면 100세세요. 그래서 5분에 내려가서 뵈니까 생각도 정정하시고 몸이 뭐 무릎이 아파서 못 걸어 다니시는 거 외에는 본인 몸은 아프시죠. 여기저기 아픈데 큰 병은 없으시고 다행히 치매도 없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건강하진 않는데 저희한테 안 좋은 것이 없는 본인만 몸이 아픈 그냥 그 정도로 살아 계시는데 저희 남편이 어머니 3년만 더 사세요. 그럼 100세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전에 같으면 어머니 100세까지 사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답이 돌아왔냐면 그때까지 뭐 하려고 누구 고생시키라고 그 전에 죽어야지. 너가 편하려면 그 전에 죽어야지 이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요번에 가서 3년만 더 사시면 100살이네 어머니. 그때까지만 일단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하더니 그 뒤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세요? 코로나 터지고 3년 지났어요. 그죠? 4년째잖아요. 그 3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말을 못 하시는 게 3년 사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97세 동안 사는 그 해 동안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일제시대 28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부터 사셨던 거잖아요. 그때부터 살아오시면서 3년이 별거 아니잖아요, 본인한테는. 아주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 짧은 기간을 3년? 60세, 100살까지 사세요 했을 때는 멀게 느끼셨는데 본인도. 3년만 더 살면 100살이라 하니까 그 순간 아차 싶으신가 봐요. 그러면 이 말이 와닿죠. 유엔이 제정한 나이. 100살이 넘어가야 장수다. 지금은 80세에서 99세가 노인이야. 그죠? 79세까지, 66세에서 79세가 중년입니다. 지금 여기 다 중년이하세요. 청년이시네요. 65세니까 청년 없으시네요, 중년. 다들 청년이시네요. 한참 일해야 될 나이네요. 그죠? 저걸 보면서 정말 이제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엄마의 어머니 때니까 저희 엄마도 100살까지 충분히 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사실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때는요, 120까지 무리 없는 거죠. 120까지 살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제가 60 이후로 정말 그냥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쳤을 때 60년인 거예요. 반밖에 안 살아서 60도. 아직 되지도 않았지만. 그 반밖에 안 산 나머지 반을 그냥 산다고 했을 때 노후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할까? 저 때는 벌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벌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나머지 근데 200만 원에 제가 왜 물음표를 달았냐 하면 과연 200일까예요. 월 생활비가. 지금도 200가 택도 없는데 솔직히 지금 어른들은 200만 원이면 충분히 사실 수 있는데 병원 안 가시면 거기다가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뺐어요. 30년 후 되면 지금의 물가에 아마 10배 올라갈 텐데. 와 하시죠? 30년, 40년 전에 짜장면 가격이 한 40년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지금이 6,000원, 7,000원, 10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더 올라간다? 그러면 저기서 공항이 더 붙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이 들어서 저도 시댁에 친정에 다 용돈을 다 드려야 돼요. 선물 드리는 분들은 부러워요. 그만큼 부모님이 능력이 되신다는 거니까. 근데 용돈을 드린다는 거는 두 분이 경제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돈을 매달도 드리지만 이런 날이 저런 날이 됐을 때 또 돈이 더 나가게 되죠. 그래서 5월달 되면 전부 주머니가 텅 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미래에 부해 봤을 때 저기에도 새로운 것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앞으로.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새로운 것들을 자기 미래를, 자기의 노후를 각자 개인이 준비해야 된다. 나라가 준비해 주지 않는다. 그 말들을 하면서 엘빈 토플러 이 분도 제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얘기를 소비자들하고 하면서 많이 드는 생각이 안 하겠으면 그만큼 들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엘빈 토플러가 저는 여기서도 그래 하고 들었는데 엘빈 토플러 모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경제 경영 관련돼서 만약에 그쪽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엘빈 토플러를 어느 정도 아실 거고 그거하고 상관없는 분이라면 엘빈 토플러 누구야? 하실 거예요. 정말 유명한 미래 경제학자. 저 책들을 쓰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여상 나와서 바로 취업을 한 거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너가 제3의 물결을 꼭 읽어봐라. 그러고 상식 문제 엘빈 토플러가 정답인 게 항상 나와요. 그만큼 경제 관련돼서
용어 중에 엘빈 토플러라를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 들어봤던 사람이에요. 이런 책들을 쓰셨는데 이분이 부의 창출 시스템이 이렇게 변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농경사회는 땅이 많은 사람이 부자였고 이제 산업사회에서는 공장이나 자본이 있는 사람이 부자였고 그다음에 2000년 이후로 어떻게 지식과 경험 그런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 근데 지금은요 공유 연결을 잘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와닿잖아요. 지금은 배민 그리고 쿠팡 이쪽에서 전부 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제조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공유 연결만 해서 부자가 된 자산가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엘빈 토플러라는 얘기를 아는 사람은 또 이게 쏙 와닿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21세기의 문명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글씨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배우지 않고 배운 것을 버려야 된대. 이 말이 와닿으세요. 다시 배우지 않는 사람이다. 저거에 탁 와닿는 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저희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지금 쓰이는 게 있나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별개예요.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소수 집단,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학교에서는 공부밖에 안 가르쳐요. 관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사회에 나오니까 업무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생으로 우리가 그죠? 사회에 나가서 생으로 배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아까도 이지성 작가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속 공부를 해라. 이분도 새로운 것을 또 배워라. 시대의 변화에 맞는 공부를 하라는 걸 돈을 벌려면. 이런 말들이 여기 와서 제가 하나하나 깨닫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도 제프 베조스 아마존이라고 또 이렇게 지금 현재의 부자들이에요. 현재의 부자들인데 이분도 했는 말이 이분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 10년 뒤에 10년 뒤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이분의 대답은 10년, 항상 다 변하는데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라. 그래야 내가 지금 했던 노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노력해놨는데 10년 후에 다른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간판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지금 간판 2년, 3년 이상 가는 간판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한 자리에서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온 분은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서 안 돼서 분명히 나가서 내가 들어갔는데 그 자리 또 나가.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그 자리에 정육점이 있으면 그 정육점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돼서 나갔는데 또 정육점이 들어와. 안 돼서 제가 그거 5번 봤어요. 한 자리에서. 저 정육점 다음에 저 사람 또 어떡하려고 들어왔노? 총각내 그 정육점. 결국은 1년 뒤에 접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도전을 하는 건 좋은데 돈이 투자가 안 되면 괜찮아요. 근데 돈이 투자되니까 안타까운 거죠.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거. 저는 샘플품이 그래서 진짜 이 많은 제품들이 내가 하나같이 쓰고 없어지고 쓰고 없어지는 제품들. 한번 사놨는데 없어지지 않고 10년, 20년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새롭게 팔아야 돼요. 근데 생필품은 쓰고 없어지고 쓰고 없어지니까 구매력이 그래서 생필품 회사는 다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맞네. 생필품을 썼을 때 내 주머니에서 돈이 계속 나갔는데 그 생필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아메이잖아요. 이 아메이 생필품을 썼을 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것만 제대로 알려주면 여기 안에 있는 제품들을 쓸 수 있게 도와주면 근데 내가 이걸 가져가서 얘기하면 파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못 오게 하는 게 많잖아요. 그 못 오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오는 걸 환영하게 만들까? 그런 것들이 노하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시스템 이런 미팅장에서 배워서 했던 것 같아요. 돈은 어디서 나오냐? 저는 소비자들 만났을 때 가격을 물어보면 하나같이 영양제를 얘기하면 다 비싸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 에센스 하나? 비싸. 스킨로션 아까 리닝 드렸던 거? 스키니? 스킨 하나 5만 6천 원? 너무 비싸. 폼클렌징가 5만? 얼마인가요? 4천 원인가? 전부 비싸다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 차라리 제품 가격 내리고 캐시백 안 줘도 좋으니까 제품 가격 적게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소비자들도 만났어요. 이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죠. 아끼기만 하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제품 비싸게 받아서 돈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소비자도 있어요.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중간에 있는 저 돈을 우리가 가져오는 건데 그래서 배민이나 쿠팡이나 아니 저런 회사들이 가져가는 그 회사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우리가 모르고 그냥 막 썼잖아요. 그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돈을 다 내고 있었다는 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돈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그래서 내가 알린 소비자도 캐시를 받고 저도 그걸로 연봉을 받고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이거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배불리, 저 대기업들이 배불려주고 우리는 왜 그 돈을 가져오면 안 돼? 아메가 그렇게 처음부터 59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난 정말 대단하더라. 이러면서 저거를 가지고 오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돈이 수입이 이런 책들은 옛날에 많이 있었지만 읽어도 솔직히 책 읽고 그 와닿는 분들이 잘 있나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있으면 어느 정도 보이는데 아니면 다 이론이잖아요. 저 내용도 여기 와서 풀어주니까 아, 맞네. 이거였어요. 아니고는 그래서 어떡하라고. 대부분이 저 책 읽고 베스트셀러고 많은 국민들이 읽었지만 그래서 어떡하라고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저 내용을. 앞에 노동 수입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자영 직장업. 직장 다니고 자영업. 저 안에 우리가 90%의 사람이 몰려있더라, 노동 수입이. 노동 수입이 일을 해야 돈을 들어오는. 근데 저 뒤에 분면에 사업자하고 투자자들. 투자는 조금 조금씩 주식 투자는 다 하시는데, 근데 그걸 개미라고 하잖아요. 몇 천만 원이든 이것도 다 개미라고 하잖아요. 근데 투자는 몇백억 대의 투자를 얘기하더라고요. 사업자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자, 자영업하고 사업자하고 구분이 사장이 자리 없어도 회사가 돌아가면 사업, 사장이 자리 없으면 안 돌아가면 자영업.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95% 사람들이 있고 뒤에 5%의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돈은 전체 돈의 5%를 95% 사람들이 나눠 가지니까 돈이 우리는 없다. 뒤에 사업이나 투자자들이 95%의 돈을 가지고 5%가 나눴으니 그분들은 돈이 많다. 근데 우리가 저 사업가로 넘어갈 수 있냐고요. 사업가나 투자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왜 저기가 우리가 갈 수 없는 건 우리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 했는데 저 얘기가 돈을 버는 일은 우리가 지금 가서 버는 일이고 저분들은 돈이 들어오는 일이래요. 어떻게 하면 저 비위로 넘어갈 수 있을까? 부자빠 가나바 책에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자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다고. 시스템을 가지면 되는데 그 시스템에 접속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는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또 다단계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아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는 거 돈 없어요. 만드는 거 능력도 안 되고 돈도 없어요. 근데 접속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안에서. 이분이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부자들의 음모 이런 책에 보면 이 내용을 제발 일반 우리들이 알아가지고 한두 명이라도 부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도움이 되었다. 부자들의 음모 그 책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강분을 했거든요. 아, 학교라는 시스템이 우리를 그냥 노동자로 만드는 시스템이구나. 네 일을 하라고 안 하잖아요. 직장이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학교 시스템도 가난하게 살라고 그냥 단순히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하라고 가리키는 거였구나. 그래서 부자들의 음모 그 책에도요. 부자 친구가 로버트 키지오사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래봐야 소용없다. 그냥 이 사람들은 일자리 제공해주고 먹고 살 만큼만 돈을 주면 그걸 가장 행복해한다. 괜히 이런 거 알려줬다가 힘들어진다.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는 그런 내용들 보면서 아 진짜 우리가 이런 걸 알았더라면 학교에서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아메 안에 와서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내가 하는 일들이 지금 이 아메이가 저 사학과에 분명히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연봉 1억이라는 게 일반 요즘에는 1억이 받으신 직장인들이 많지만 20년 전에는 1억 넘는 분이 거의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 3억 이상 되는 느낌이에요. 내가 저기에 갈 수 있구나, 이걸 하면. 그래서 회사 제품 수익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대해서 제가 먼저 검증을 했으니까 회사는 됐네. 근데 제품은 쓰고 있었어요. 이 많은 제품들을. 지금은 새로운 제품 자꾸 나와가지고 저 혼자 캐시백을 7만 원, 8만 원 이렇게 쓰면서 그냥 받고 있었어요. 2003년도. 2003년, 2004년, 2년 동안 캐시백을 제가 통장을 딴 걸 만들어서 모아봤더니 100만 이상이 모였어요. 그 소비자들한테 계속 통장 딴 거 해라. 입출금 통장하지 말고 안 쓰는 통장을 해라. 돈이 모인다.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모이면 네가 사고 싶은 명품 가방 사든지 아니면 네가 해외여행 갈 때 부채 쓰든지 그렇게 하라고. 저 제품과 수익 구조에 대해서 뒤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품이에요. 세제. 이 많은 것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상. 그 중에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품 중에 세제 써보고 혹시 때가 빠진다 안 빠진다 프리어쉬를 제외하고 때가 빠진다 안 빠진다 느낌 있으신 분? 때가 잘 없잖아요. 심한 때만 프리어쉬가 그래서 동이 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프리어쉬 말고 일반 가루 세제. 때가 때 정말 잘 나간다 하시는 분.
느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저거를 그냥 막 썼거든요. 소비자가 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초, 중, 고, 아이 3명 키우는 집이에요. 근데 애들이 죽어도 흰 운동화만 신는데요. 힘들어 죽겠대. 그래서 이거를 한 달에 하면서 운동화 빨래방에 맡겼대요. 그럼 한 켤레당 4, 5천 원. 매달 운동화 빨래비로 15,000원이 들어간대요. 운동화만. 이걸로 한번 빨아봐라. 저도 애들 어릴 때 저는 운동화가 빨기 전에 따라가지고, 빨기 전에 따라서 그냥 바꿔주는 택이었는데, 얘들은 그래도 곱게 신나 봐요. 그래서 실험을 했더라고요. 걸음망에 한 켤레 신어요. 하나는 운동화 끈이 풀려 있고, 하나는 운동화 끈이 묶여 있죠. 풀다가 이거는 풀리지가 않더래. 애가 깜깜 묶여가지고. 그대로 걸음망에 넣었대요. 걸음망에 각각 한 켤레씩 집어넣고, 풀지도 않고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세제 넣고, 우리 거 표백제 조금 넣고, 제가 불림 30분 해라고 했었거든요. 불림 30분 해서 세탁기에서 빨아갖고 나왔는데 운동화 빨래방보다 더 깨끗하게 나와요. 감동을 하면서 저거를 보는 사람마다 저걸 보여주는 거예요. 빨래 세제 대박이라고. 내 정말 잘 나간다고. 끈 사이사이에 검은 것까지 다 나갔다. 정말 빨래 세제 대박 아닌가요? 가루 세제. 그러니까 불림 30분 중요합니다. 바로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이 건강 루틴 지금 겉, 겉 모닝 루틴이라고 해서 겉 GUT 그 장이더라고요. 장 모닝 루틴이라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가 단백질을 먹는 거를 지금 여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과 함께 단백질 섭취와 유산균을 먹어주면 몸이 건강이 달라지더라. 그걸 70일 동안 지금 하는데 오늘이 며칠째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기 전에 또 사진을 올렸는데 25일째인가요? 55명이 매일 아침에 9시 전으로 다 올려라. 이래서 아침마다 저게 막 올라와요.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아침에 잊어먹고 있다가 놀래가 사실 주말 연휴 때 다들 완성하셨습니까? 연휴 때 소비자들이 지금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거라서 소비자들도 본인들이 이제 책임감이 막중한 거예요. 90% 이상이 달성을 해야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 하나 때문에 90%가 안 됐을 때 얼마나 미안해요. 그런 책임감으로 다 같이 합류를 해서 하는데 처음에 한두 번은 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는 거의 100%가 계속 올라와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단백질을 먹고 좋은 점이 뭐예요? 물 한 잔과 단백질과 유산균을 먹었을 때 지구력 정말 좋아집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저녁에 지치지가 않아요. 근데 주부님들 저도 집에 있을 때 그랬지만 시장 한번 갔다 오거나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지치잖아요. 뻗어 있잖아요. 그런 지침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녀도. 근력, 지구력 이게 있으면 그게 단백질로 이렇게 같이 마시게, 같이 먹게 도와주게 시스템을 또 만들어서 한국 아메이가 저희들한테 또 이렇게 해주는 게 그래서 단백질 먹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금 아침에 차를 몰고 왔는데 운전하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3시간 동안 떠들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떠들어요. 그리고 또 운전하고 내려가겠죠? 그러고 난 다음 또 스케줄이 있어요. 이게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는데 와, 너무 안 힘드나 하는데 하나도 안 힘든 게 저 영양 성분이 들어와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니까 단백질 정말 잘 챙겨 드시면 지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헬스 앤 웰리스 한국 아메이가 지금 헬스와 웰리스로 지금 이제 급부상 다시 한번 도약하려고 한다. 뭐냐 하면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금도 나와 있죠. 개인 맞춤형 내한테 맞는 영양제를 한 팩으로 만들어서 먹는 걸로 나와는 있는데요. 그게 초개인화. 아르게 소비자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장 상태가 언니하고 내하고 장 상태가 둘이가 또 다르지 않냐. 같은 유산균을 먹었을 때 누구는 효과를 보고 누구는 효과를 못 본다. 근데 병 검사를 해서 적나라하게 하죠. 소비자 만났을 때는 똥 검사를 해서 언니 몸에 필요한 유산균, 내 몸에 필요한 유산균이 다른데 그 유산균을 직접 변을 검사해서 맞춤형으로 먹으면 좋아지는 게 똑같이 좋아진다. 그게 초개인화 인 유산균이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발전한 거예요, 아메이가. 병 검사는 병원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은 병 검사를 한번 했다 하더라고요, 건강검진 때. 근데 건강검진에서도 그거는 부가예요.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처럼 변 검사를 해서 먹는 유산균까지 발전을 했어요. 누구나 똑같은 유산균을 먹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 HM 파마 이 피마스 기술을 갖고 있는 HM사와 27년 37년까지 독점 계약. 이게 이 독점 계약이라는 건 어떤 회사에서도 이걸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병 검사에서 맞춤형 유산균을 먹을 수 있는 게.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AI 알고리즘 이게 이런 내용들이 글씨가 어렵잖아요. 분명히 저 한글로 적혀 있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이야 싶잖아요.
처음에 저도 들을 때 막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졌어요. 저 내용들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틱톡 도대체 뭐야 했는데 네덜란드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래요. 그 기업에서 저런 데이터를 알고리즘 뭐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나 봐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정보, 건강 정보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저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저 회사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기술청에서 같이 해서 저 건강 데이터를와 함께 만약 건강검진을 40일 넘어가면 다 받잖아요. 그 건강검진 내용을 아메이의 회사와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내한테 어떤 영양 성분이 필요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개인 맞춤형, 초개인화죠. 이거 두 가지만 해도 어떤 회사에서도 따라올 수 있는 기술력인 거예요. 이거 두 가지가 저한테는 지금은 너무 큰 비전이더라고요. 내한테 맞는 초개인화, 각각각하게 맞는 유산균과 함께 각각각에 맞는 앞으로 희망, 기대 수명이 내가 지금 이대로 살다가 82세까지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건강 수명은 65세까지는 건강한데 그 뒤로는 아플 예정. 살 나이와 지금 건강하게 살 나이에 차이가 17년이 나더라. 근데 지금 앞으로 저렇게 계속 벌어지겠죠. 120세까지 살게 되면. 그러면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잖아요. 아프면서 오래 살고 싶으세요? 저 갭이 벌어지면 정말 삶의 질도 떨어지고 아까 당뇨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그 당뇨 하나만으로 삶의 질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해서 케어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실래요? 아니면 케어 치료받으면서 힘들게 사실래요?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 케어로 남한테 맞춤 영양을 먹으면 정말 케어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기대 수명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뉴트리라이트입니다. 영양제를. 정말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뉴트리라이트를 지금 아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저는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회사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그리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회사가 아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렇게 수입이 아미 매출이 올라가면 저희한테 돌아오는 수입도 늘어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만큼 제가 빨리 발빠르게 또 소비자와 이런 혜택들을 많이 알려주고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캐시백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해 드리. 이거는 모시고 오신 분들한테 자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1일에서 말일까지 캐시백은 이 많은 제품들을 썼을 때 제가 2년 모았을 때 100 얼마가 모여있던 그 내용입니다. 소비자로 있을 때. 1일에서 말일까지 모으고요. 그룹으로 계산이 돼요. 혼자 써서는 안 되고요. 혼자 써도 되지만 모아서 쓰면 되지니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고 내 혼자 썼을 때 20만 원 썼을 때 캐시백은 6천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혼자 20만 다 쓰시라는 게 아니라. 근데 두 명을 알렸어요. A와 B한테. 내가 쓴 것만큼 나도 이런 거 쓰는 게 좋더라 해서 알리니까 그분들도 똑같이 썼을 때 20만 점씩 똑같이 쓰면 그룹이 이렇게 개념인 거예요. 내 이하로 쓴 사람들 다 더해준다. 60만 점이 되니까 66이 36, 전체 3만 6천 원이 되는데 나눠 가지는 게 제일 관점인 거예요. 요 얘기도 제가 미팅 들어가서 세 번째 안에 들어가서 기억에 남는 내용이에요. 아, 이상한 게 아니네? 아, 나중에 쓴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네? 요 정도는 눈치챘던 것 같아요. 전체가 3만 6천 원인데 나눠 가실 때 어떻게? 12,000원씩 나눠 가지나? 똑같이? 그러면 솔직히 공산주의죠. 그럼 앞에서 열심히 알릴 필요가 없죠. 알린 만큼이지만 노력의 대가만큼 돌려준다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 먼저 빼준대요. 그분들의 캐시백이. 그분들 캐시백부터 먼저 빼주면 저 달러하고 똑같이 6천 원. 그럼 3만 6천 원에서 6천 원, 6천 원 빼주면 2만 4천 원이 나의 몫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난 그러면 괜찮네 했는데 이 얘기를 소비자들한테 하고 다니면 그러면 이 위에 스폰서는 너거 언니는 그러면 더 많이 받겠네. 그 똑같이 스폰서도 20을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스폰서의 그룹은 이게 전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스폰서 전체는 80, 나는 60. 그럼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돼? 라고 물어보면 다 스폰서라고는 얘기해요. 요 얘기에서는 스폰서라고 하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봐라 위에서 더 많이 가져가지. 그 마음을 갖고 S라고 대답을 하는데 깨름직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똑같이 80인데 전체 4만 8천 원 뒤에서부터 빼준다. 6천 원, 6천 원, 12,000원 다 빼준다. 그러면 내 그룹 이하로 다 빼주면 스폰서 거. 그럼 스폰서는 12,000원. 저는 이게 처음 들었을 때 왜 와닿냐면 IMF 지금 1년 동안 10시, 11시 전에 퇴근을 못했다 했잖아요. 같은 금융권인데 같은 직종이 있으면 옆 직원들은 다 6시 반 되면 짐 싸서 집에 가요. 근데 저 혼자 그 10시, 11시까지 전화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1년 딱 하고 나니까 억울하대요. 돈은 똑같아요. 돈은 똑같은데 너는 일을 더 해야 돼. 그게 너무 억울했는데 한 만큼 알려준다? 한 만큼 돌려준다? 괜히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입 역전이 일어납니다. 노력한 만큼. 뭘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는 만큼. 나는 2번 알렸지만 내 스폰서는 나한테 1번 알렸기 때문에 내가 스폰서보다 2배가 많다. 그러면 AB는 혼자 쓴 만큼 그냥 받은 겁니다. 알리면 더 많이 받겠죠. 이게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수입 역전이 너무 좋더라고요. 선착순 아니네. 노력한 만큼이네. 이것 때문에 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요. 저렇게 3명의 같이 쓰는 사람을 만들어냈을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 캐시백을 좀만큼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브론즈 빌더는 또 3명이 나처럼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는 사람을 3명을 정도 만들어내면 캐시백이 70에서 150. 웬만한 부업보다 낫죠. 근데 여기서 1000만점이라는 숫자를 12달을 하면 파운더스 PT. 1000만점 한 번 하면 SP, 12달 하면 파운더스 PT. 그러면 연봉이 매달 250, 연봉 5천 정도 된다. 이 소린 거예요. 아까 이게 만 3년 정도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소린 거예요. 그리고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 연봉 1억이 넘어갑니다. 저렇게 파운더스 PT 6명 이상을 만들어내면 파운더스 에메랄드 연봉 2억이 넘어가는 분들이 저 뒤에 분이 많으신 거예요. 증거가 많잖아요. 지금 되어 있으신 분들이.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없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주부에서 나왔고 여기서 배우고 시스템을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소린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모든 사람들이 끝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사진 한 번씩 보여줘요. 중간이다, 다이아몬드는. 그 이상 더 많다. 돈을 버는 분들이 더 많다, 지금. 이렇게 아메이는 돈을 가져가세요 하고 뿌리는데 내가 소비자 수가 작아서 적게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더 많이 모으면 더 많이 받아가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연봉이 8천 이상이 되면 대기업, 일반 직장인의 44% 이상이랍니다. 8천만 이상이 되면. 일반 대기업의 4% 이상. 다이아몬드 이상은 고위 임원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메이로 거기까지 갈 수 있다니까, 그 기회를 우리한테 준다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돈 외로 받는 넌캐시 어워드. 돈 말고 주는 보상이 있어요. 여행. 저는 지금 여기에 또 하나 꽂혔다 했잖아요. 공짜 여행을 보내주는 이 프로그램이 애를 키우면서 여행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지만 한번 지금 요즘에는 여행 참 많이 다녀오시죠. 근데 대한항공을 타고 5성급 호텔에 묵고 내 돈 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저가 항공을 가고 이 숙박도 정말 저렴하게. 그래서 정말 고생하다 오잖아요. 노는 것까진 좋아하는데 갔다 오고 나면 너무 힘들어. 근데 이런 모든 럭셔리 여행, 고급 여행을 아내가 보내주는 게 여기 있더라고요. 근래에는 다들 보셨다시피 삿포로 저희 둘째가 군대에 있는 관계로 3월 18일 제대인데 제가 딱 그 주에 여행이 걸려 있었어요. 제대하고 가지 왜 지금까지 둘째가 못 따라고 제가 일본 가 있는 동안 제대를 했습니다. 19일 한국 돌아오는데 지는 18일날 제대인 거예요. 안타깝게 못 따라가서 큰애만 들고 갔는데 저희 스폰서님 가족과 저희 스폰서님 가족은 더 웃겨요. 딸이 이미 다 소리 내라고 다 같이 가면 되는데 여행 가는 그날 취업 원서 냈던 게 취업이 돼서 출근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세 명 갔어요. 이렇게 항상 다니던 여행이지만 가는데 애들이 계속 좋아해요. 못 가서 너무 안타까워. 이 둘째들이 양쪽 다 첫째들만 간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해마다 있으니까 다음에 북극 간다. 그때 가자. 달래놨어요. 저렇게 저는 겨울 별로 안 좋아해요. 추운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삿포로 여행일 때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았어요. 그냥 공짜니까 가지 뭐. 스키를 한국에서 한 번도 안 타봤고요. 삿포로에서 딱 2번 탄 게 다예요. 제 평생 살면서 스키는. 스키를 처음 타는데 제가 지금 영상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저걸 타고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처음 탔습니다. 지금 2번째 신는데 처음 삿포로에 갔을 때는 겨우 신고 서서 조금 가다가 말고 조금 가다 말고 하고 끝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3일 내내 타면서 저만큼 실력이 늘었어요. 저게 왜 가능하냐면 넘어져도 안 아프니까 정말이더라고요. 눈이 참 많이 와요. 하루도 빠짐없이. 저기 끝에 내려오면 앞에 아이가 있는데 보통 때 그 아이 보고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피해갈 수 있더라고요. 저서 가르쳐 주는 걸로. 저렇게까지 3일만 타면 저렇게 된다고 한국에서는 근데 3일 타면 저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눈이 썰매가 지나가는데 썰매 위로 눈이 막 이렇게 덮여요. 그래서 넘어지면 푹신하다는 걸 너무 그러니까 안 무서우니까 막 넘어지면서 배운 거예요. 3일 타고 저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제가 첫 여행 갔을 때 샀냐? 그리고 코타키나발루 아이들이 점점 크죠. 치앙마이, 브루나이, 코타키나발루 또 갔다가 크루즈 여행 갔다가 발리 갔다가 엄마 모시고 그리고 브루나이, 두바이, 하와이 이런 여행들이 삿포로 저때 갔을 때는 하루 타고 못 탔습니다. 스키를. 너무 힘들어서 이거 왜 타나 하고 말았었어요. 또 두바이를 두 번이나 다녀오고 이런 여행들 라스베가스, LA, 캄보디아, 치앙마이 이렇게 해외여행들을 아미 안에서 지금 보내주는 것만 가도 정말 너무 숫자 제가 아까 지도에 왜 그걸 붙였냐 하면 그냥 어릴 때부터 막연한 꿈이었어요. 그게 세계 여행 가는 데마다 찍고 싶다. 근데 아이를 키우고 살면서 그게 너무 터무니없는 꿈이라는 걸 알고 묻어놨던 꿈인데 여기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 하나로. 돈과 여행과 나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의 방식대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 5년 후 지금 5년은 너무 짧은 기간인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할 때는 5년이 참 긴 것 같았는데 막상 살아오면서 해오면서 벌써 20년째 아미를 하다 보니까 이제 5년이 너무 짧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5년이 어떤 일에 집중했을 때 내 삶이 바뀔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집중을 하면 이런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여행도 다니면서 내가 원했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일로 그게 된다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5년 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앞에 안 넘어가나요? 지나가 버렸는데. 내 인생 5년 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책에. 지금부터 5년 후 당신의 인생을 결정된다. 지금 내가 내린 결정으로 5년 뒤가 달라진다. 지금의 내 모습은 5년 뒤에 내가 결정 내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5년 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년 뒤에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이 내용이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5년 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전 재미는 없지만 제가 그냥 느꼈던 지금까지 겪었던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해드리는 게 저는 와닿았어요. 어떤 분들이 지루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와닿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처럼 한 가지라도 그렇구나 하고 꽂히는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이 5년 뒤에 바뀔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